네,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같이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왜 아직도 지금 이름을 잘 기억을 그게 아니라 이제 딴 생각하다가 미안, 죄송합니다. 본인 소개는 이제 본인이 합시다. 네, 그럴까요? 앵커가 하셔야죠. 네. 그러든요. 네. 자, 2부에서는 뭘 한다 그랬죠? 모멘텀 얘기 드린다 그랬죠? 그 전에 이제 뭐 한국항공우주산업 또 공시 하나 냈는데 공시는 아니고 보도 내용인 것 같고요. 카이스트하고 손잡고 항공우주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우주 관련돼서 이 태동을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잠깐 좀 멘트를 해드렸고 뭔가 4월부터는 이벤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네. 다 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도 내용들 나온 것들. 자, 그거는 그거고 오늘은 이제 일발장전은 시류에 순응하는 합리적인 선택 이렇게 정해봤고 아까 이제 타이틀은 뭐 트리플 모멘텀이 연결되는 기업. 이렇게 알고 계시는 신성이엔지입니다. 신성이엔지는 뭐 태양광 모듈 업체로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회사에 지금 모멘텀이 3개가 겹쳤는데 첫 번째는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부양책 아침부터 나왔던 그런 내용이죠. 여기 이제 그린 인프라, 청정 에너지 관련된 사업으로 한 4천억 달러, 500조 원 투입한다고 하니까 청정 에너지면 당연히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것들 되겠죠. 뭐 태양광 업체인 신성에너지 첫 번째 그게 모멘텀이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7,200만 원 넘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의 그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추진한다고 어제 이제 보도들이 좀 나왔죠. 이 두나무의 지분을 우리기술투자가 9%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나무가 얼마에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시장에서는 뭐 100조 원까지도 불러대는데 솔직히 그건 좀 잘 모르겠고, 네. 만약에 100조 원이라면 우리기술투자 지분 가치는 9조 원 그 지분법 평가액이 나고, 7조 원, 7조 원. 네, 7조 원인데 우리기술투자의 지분을 9% 가지고 있는 데가 신성이엔지죠. 제가 지금 멘트를 좀 잘못했는데 두나무의 9%를 우리기술투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기술투자의 지분 9%를 신성이엔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신성이엔지의 그 대표 이완근 회장의 아들이 이정훈 대표 우리기술투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신성이엔지는 그런 거고 또 이 추진하는 것이 이게 꼭 두 번째 그게 모멘텀이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반의 재생에너지,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 전력 거래를 구상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마이크로 그리드를 통한 전력 거래 플랫폼이라는데 뭐 테슬라를 비트코인처럼 살 수 있듯이 가정이나 공장에서 잉여로 남는 그런 전력들 그런 것들을 코인 같은 거로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까지.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보궐선거 서울시, 부산시 이후에는 뭐 재건축, 재개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공사판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뭔가 인프라와 뭐 이런 개발 사업으로도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통 건자재 업체들 뭐 건축용 자재, 시멘트, 페인트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십니다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그 뭐 이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황사 이게 이제 일상의 다반사이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때 보면은 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이거 하지만 이제 공기청정기도 아마 필수적으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신성이엔지는 그 FFU라 그래서 펜 필터 유닛 반도체 공장 천정에 달려 있는 그 공기청정기 그거를 원래 또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요 FFU를 기반으로 한 에어 샤워 그래서 뭐 퓨어 루미 이게 일반적인 제품입니다. 퓨어 게이트 이게 실제 어린이집하고 학교, 아파트에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 모멘텀. 그러니까 모멘텀이 세 개나 지금 겹쳤잖아요. 그래서 뭐 이 기업은 지금 또 상당히 주목이 되는 기업이다. 회사가 좀 달라지고 있고 정직한 회사, 항상 IR을 적극적으로 잘하는 회사. 뭐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들을 좀 많이 하는데 실제 데이터 숫자들도 지난해에 많이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빅베스트 한 다음에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의 원년 이래가지고 수익성이 좀 잡힐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수익성은 아마 저 퓨어루미, 요 공기청정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저희 생각은 이렇고, 네, 저희 생각은 이렇고, 자 우리
네. 저는 뭐 아까 우리 시작 전에 잠시 이제 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왠지 이걸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제 마음을 읽었나요? 네. 뭐 어제 어제 12시, 저 어제 저녁 12시에 생각해낸 건데. 아니 어제 방송하실 때 약간 운을 띄시기도 그건 했고 이제 우리 기술 투자 때문에 살짝 얘기한 건데. 그러면서 뭐. 제가 이제 차트나 이렇게 좀 한번 언뜻 봤었는데 상당히 이제 조정 후에 횡보를 하고 있고 자리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뭐 수급도 뭐 들고 날고 합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기관 외국인이 상당히 누적적으로 좀 매수도 많이 해놓은 것 같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좀 괜찮은 종목을 일발장전에 끼우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그동안은 듭니다. 허접했는데. 근데 미안합니다. 모멘텀도 다양하고 주가도 하여튼 뭐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좀 이제 괜찮은 그러니까 좀 적절한 타이밍에 좀 잘 하셨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원래 이게 이제 단일 종목에는 단일 모멘텀이 확실한 그 모멘텀이 좀 적용되는 걸 좀 좋아합니다만 이 세 가지 모멘텀 어느 하나 버릴 거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괜찮은 자리에서 좀 잘 지적을 좀 해주시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거리도 많고 끼도 많고 뭐 그런 종목이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뭐 1,000원 뭐 이렇게 언저리에서 지금 뭐 3,000원까지 올라왔겠죠. 근데 우리가 기대한 간 게 사실은 비정상적일 수 네, 있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만큼의 그 숫자가 이제는 이제 올해 한번 좀 찍힐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좀 좋은 수급이 요 가격대에 좀 많이 좀 자리 잡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또 시류가 시류인 만큼 저 세 가지 모멘텀 중에 제가 가장 좀 눈길이 가는 것은 역시 이제 우리 기술 투자 쪽이고 암호화폐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태양광 기반으로 생산된 그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네. 요즘 이제 뭐 저도 얼마 전까진 그랬습니다만 이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화된 암호화폐를 좀 외면했었어요. 모르는 거고 약간 무시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이 만들어낸 그런 암호화폐들이 실물과 이제 등가가 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날이 만들었던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달콤 커피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커피를 페이코인 하나 지금 한 3천 몇백 원 할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다든가 BBQ 치킨을 살 때 50%를 1페이코인으로 살 수 있다든가 그러면은 페이코인의 가치를 좀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유통 시장으로 저 암호화폐가 들어온다면은 이게 좀 얘기가 달라질 그렇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뭐 화폐론 경제학에서 보는 화폐론에서 봤을 때는 이제 현물과 이제 등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긴다면 현물로 치환할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뭐 예를 들면 또 밀크라는 또 페이코인하고 비슷한 이제 암호화폐가 있는데 요건 이제 야놀자라는 이제 네. 뭐 숙박에 사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암호화폐를 해서 요거를 이제 결제할 수 있게 한 그렇게 되면은 이런 암호화폐들은 어떤 가치가 예전처럼 이렇게 어느 수준까지 훅 내려가서는 그 현물이 지켜주는 그런 가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내려가지 않는다는 그런 좀 장점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가설을 좀 세워볼 수 있겠고 만약에 신성ENG가 그런 이제 태양광을 에너지 전력 거래를 기반으로 한 그런 블록체인을 좀 한다면 역시 좀 굉장한 그런 모멘텀이 좀 그럼 될 기사 수 있겠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저희 네. 매일경제에 기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보시면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좀 하자면 네. 아직 그 전 세계에는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2,000조 정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막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작되면서 이 암호화폐들의 이제 돈의 가치를 좀 회복하기 위한 이제 각자 나름대로의 이제 암호화폐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돈의 가치가 정상화되기까지의 시간을 좀 많이 벌었고 이렇게 좀 현물과 매칭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치환할 수 있는 이런 그 현물의 이제 교환 비율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좀 된다 그러면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뭐 우리 기술 투자의 지분 얼마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굉장한 좀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뭐 관련된 종목으로는 좀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날 같은 종목도 좀 뭐 급등 후에 좀 조정을 좀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그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겠고 태양광은 그래도 역시 이제 한화솔루션이 가장 좀 대표적이고 가장 좀 현실적인 그런 종목 중에 또 하나니까 일단 그 모멘텀 3개 중에 2가지를 좀 매칭을 시켜서 하나는 다날, 하나는 한화솔루션 이렇게 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멘텀 3가지라고 그랬어요. 이제 미국의 인프라
관련 투자.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암호화폐, 뭐 블록체인 요 두 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선거 관련된 정책. 어차피 이제 뭐 재건축이나 뭐 이런 그 리모델링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야 돼? 그 재개발. 네. 예. 그런 네. 거.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신성 ENG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죠. 이게 그러게요. 주당 가격이 좀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소형주로 알고 계시는데 6천억이요? 시가총액이 그죠? 6천억이 지금 넘어가는 중형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실적도 아주 탄탄하고 오히려 그동안에 작년에 정말 2020년이 진짜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발굴하는 게 정말 좀 네. 좋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진짜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작년 3월 달 팬데믹 때 신성 ENG 주가가 500원이었어요. 네. 지금 이게 3,300, 그러니까 물론 500원의 가격까지 떨어졌다라는 게 정말 좀 비이상적인, 비정상적인 이제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이 신성 ENG의 모멘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앞에서 설명 잘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술적인 부분도 이렇게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한 3배, 4배 한꺼번에 이제 올라오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이제 파동을 딱 보시면은 상승하는 이제 이 파동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이제 조정하는 파동이 이제 얼마나 걸렸는지 요거를 딱 보시면 되거든요. 올라가는 게 거의 한 4개월, 4.5개월 정도 올랐잖아요. 네. 이 조정도 지금 한 4개월, 4.5개월 정도 지금 딱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제 여기서 좀 변곡점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 트렌드를 좀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거냐 빠질 거냐, 저점이 이제 3,000원대에서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하방 경직성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상방 이제 터닝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신성 ENG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그 트리플 모멘텀, 요즘에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양수 겸장을 한 종목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비슷하게 이 신성 ENG, 이 ENG가 엔지니어링의 약자거든요. 그 한양 ENG를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한양 ENG. 네. 한양 ENG도 역시나 오늘 제가 이제 뭐 월덱스라는 종목도 이제 키워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양 ENG도 일단 미국의 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법인이 있고 중국의 법인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제 해외 법인을 한양 ENG가 이제 많이 갖고 있냐면, 요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신규 팹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이제 첨단 이제 배관 설비를 요 회사가 주로 이제 시공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던, 자동차 공장을 새로 짓던, 바이오 공장을 짓던, 뭐 디스플레이 공장을 짓던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설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양 ENG가 미국의 현지 법인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텍사스 오스틴에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을 처음 지을 때 바로 한양 ENG가 클린룸하고 배관 설비 이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 공장을 지을 때도 당연히 이제 한양 ENG가 들어갈 걸로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오늘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도 이제 R&D 투자가 5,8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지금 예산이 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수혜도 분명히 좀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양 ENG 또 이것만 가지고는 또 이제 매력이 좀 없죠. 하나 더 이제 좀 추가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잖아요. 요 한양 ENG가 발사체,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이제 우주선에 들어가는 이제 연료, 요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어쨌든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우주항공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하나의 이제 조금 성장의 동력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결국은 하츠라는 종목도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츠. 네. 어제도 제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결국 이게 뭐 레인지로도 엄청 많이들 얘기하시네요. 맞아요. 네. 이게 뭐 정치적인 이슈는 그냥 별개로 두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쓰시는 레인지 후드가 점유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두 집 중에 한 곳은 하츠에서 만드는 레인지 후드를 쓰고요. 이 레인지 후드는 그야말로 이제 캐시카우, 말 그대로 지금 장사가 좀 너무 잘 되고 있는 쪽이고, 또 하나가 환경과 관련된 이슈. 요즘에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하거나 인테리어를 할 때 집안에 이제 실내 공기 정화 시스템을 이제 요즘에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들어가는 것처럼 공기 정화 시스템도 이제 내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 실내 공기 정화 시스템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이쪽에도 매출이 벌써 이제 한 15% 이상, 전체 매출에서 15% 이상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의무적으로 이제 30세대 이상의 이제 단지를 구성을 할 때는 이 실내 공기 정화 시스템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이제 감안한다면 하츠라는 종목, 어저께도 뭐 장중에 아주 크게 좀 급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뭐 실적이 성장하는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하츠라는 종목도 계속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여튼 지금은 이제 뭐 모멘텀들이 주목을 받잖아요. 네. 네.
그러면 또 뭐 조금 더 붙여주실 거는 네, 뭐 이따가 다시? 근데 뭐 지금 다 준비한 얘기들이 있어서 네. 여기서 어떤 모멘텀을 더 붙여드릴까요? 뭐 암호화폐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네. 지금 뭐 하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요즘에 뭐 리모델링 또 재개발 이런 것들이 좀 선반영되고 뭐 이따 좀 준비한 얘기는 좀 있습니다. 건자재. 예, 순간 이게 좀 이제 시차별로 다르지만 주가는 동시에 다.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어떤 그 입주 물량과 뭐 이런 좀 하우징의 끝판왕 가장 끝단에 서 있지만 가장 큰 달콤한 과실을 먹는 그런 종목이 뭐 저 밑에 안 써주셔도 됩니다만 롯데하이마이트가 사실 이제 어떤 아파트에 입주를 하거나 어떤 큰 변화가 생겼을 때 가구를 많이 바꾼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가전 제품을 싹 바꿉니다. 뭐 TV,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을 뭐 새로 입주하거나 또 이제 새롭게 뭐 리모델링 하거나 이러면 집이나 뭐 이런 걸 싹 뭐 새로 했는데 예전에 썼던 가구나 가전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확 치고 나오는 게 이제 롯데하이마트 같은 이제 이런 가전의 어떤 매출이 확 올라오는 단계인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누워 있어요 지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좀 아무도 좀 집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저도 이제 요걸 관심주에 넣을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이제 좀 가지고 있긴 했었는데 뭐 어떤지 뭐 여기 뭐 같이 연결은 된 거죠. 뭐 이제 리모델링과 또 도시 재생 뭐 이런 것들 이제 연결이 된 걸로 좀 봤을 때 롯데 하이마이트 같이 어떤 가전의 어떤 매출, 가전의 매출 확대 이런 것도 가장 마지막 단에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워낙 또 오래 횡보를 하고 있고 가격도 싼 그런 단계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신규 입주나 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가전의 매출이 획기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이것도 하나의 뭐 끝단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하여튼 뭐 다시 재건한다라는 그 아까 주제를 주셨고, 네. 그래서 뭐 싹 밀고 다 받고 이건 아니겠지만 뭐 그런 기대감들이 일단 주가는 반영이 되니까. 네. 뭐 가전제품 바꾼다 그랬는데 사람을 바꾸면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사람 잘 안 바뀌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저희 집 사람은 항상 저를 바꾸고 싶어 해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어쨌든 건설 경기가 우리가 이제 주가의 사이클을 놓고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보면 건설업종이 2013년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14년, 15년까지 어마어마하게 피크를 한번 쳤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KCC, 한샘 이런 이제 건자재 관련된 종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멘트, 뭐 실내 인테리어, 내외장재 만드는 기업들이 정말 이제 강하게 한번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제 또 건설주들이 이제 주목을 한번 받았던 게 2017년에 남북 경협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철도, 도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건설주들이 좀 주목을 좀 받으면서 바닥에서 거의 한 150% 가까이 시세가 한번 나왔거든요. 네. 이제 또 건설주들이 이제 이런 시세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제 내년에 이제 또 대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선 이후까지는 이제 감안한다면 한 1, 2년 정도 이제 건설업종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클이 이제 도래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오늘 제가 하차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대형 건설주들 중에서도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뭐 이런 또 주택 쪽에 또 익스포저가 많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앞으로 좀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오늘 코인 얘기 또 해주셨잖아요. 가상화폐 이제 그것도 조금 한마디만 좀 덧붙여드리면 우리 기술 투자가 어째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코인 얘기를 해드릴 때 그 네. 당시만 하더라도 아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이런 종목 좀 올라갈 법한데 못 올라간다 그랬을 때가 5,800원 막 이렇게 이제 거래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게 불과 이제 3월 한 초중순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딱 한 2, 3주 지나면서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결국 뭐 두나무 이제 미국 직상장 얘기도 좀 있지만 결국 이제 우리나라 이제 비트코인이 거래소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지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제 두나무가 미국 뭐 직상장 추진해가지고 상장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더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제 빗썸의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덴트 뭐 이런 회사들도 비덴트도 지금 보면 3월 초하고 지금 거의 못 움직인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또 이 비트코인 거래소 암호화폐 이제 거래소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된다면 비덴트도 같이 한번 보시고요. 아까 저는 차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좀 동의하는 게 사실 저희 같은 이제 주식쟁이들은 정말 네. 이제 암호화폐 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밥그릇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너무 좀 모르는 분야,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좀 멀리 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도 당장 뭐 요번 주에 나온 이슈가 스타벅스가 전 세계 스타벅스 대리점에서
그 영업점에서 네.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든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비자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고 2분기 때부터는 또 비트코인으로 이제 직접 또 테슬라 자동차 구매할 수 있게 그런 된다라고 것도 있고. 하잖아요. 이게 상품하고 이제 등가 교환이 되면 예전에 뭐 이게 너무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금치환하고 거의 그렇죠, 비슷한 그렇죠. 개념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품하고 이제 등가 교환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영린이 있을 수 없는 지금 이 가치가 비트코인이 지금 7천만 원이 넘어갔는데 이게 다시 2천만 원, 1천만 원으로 떨어지느냐 그런 일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대세가 또 좀 이쪽으로 좀 기울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또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두나무가 나스닥의 상장을 추진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뭐 완결된 거, 성공한 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찌됐건 추진하고 있다는 건 팩트니까. 뭐 오늘 아침 뉴스에는 또 나스닥이 아니라 뉴욕 거래소로 바로 간다는 그래요? 얘기도 예, 있더라고요. 오. 네. 하여튼 뭐 그럽시다. 네. 네. 가셔야죠. 네, 이제 저는 이만 가야 되고요. 네. 오후 4시에 또 무료 온라인 공개는 4월이 이제 시작됐으니까요. 4월 시장 전략 제가 꼼꼼하게 좀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4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